안녕하세요. 예사로운 IT입니다. 최근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데스크탑 CPU 발표 이후 성능 측정이 이루어지면서 인텔의 12세대 데스크탑 CPU가 그 베일을 벗고 11세대보다 엄청난 발전을 하고 현재 라이젠 5000 시리즈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성능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CPU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싱글코어 성능은 확실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초점은 과연 이 12세대 엘더레이크의 노트북에서의 사용 버전은 과연 어떨까 하는 궁금증을 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에 사용된 골든코브와 빅 리틀 구조의 비대칭 하이브리드 CPU 설계는 오히려 노트북에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빅 리틀 구조가 바로 휴대폰에 널리 사용되는 CPU 코어를 구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 전력과 성능의 균형을 이루게 해주고 또 이동형 장비인 노트북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내용이 아닌 유출된 소식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향후 발표될 인텔의 엘더레이크 모빌리티 프로세서는 AMD의 향후 노트북용 모바일 칩과 애플의 M1 맥스 프로세서에 맞서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가 궁금해지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의 M1 맥스 칩과 어느 정도 격차를 보여주는지가 가장 궁금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인 내용으로는 현재 애플의 M1 맥스 그리고 인텔의 이전 11세대 11980HK 그리고 AMD의 5980HX보다 빠르다는 내용입니다. 애플의 M1 맥스는 인텔 AMD를 긴장시키며 전력 효율에서는 결코 ARM 아키텍처를 이기지 못할 것이지만 과연 성능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사실 전기를 2배 먹어서 2배 성능을 내준다면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되니까요. 여기서 긱벤치 결과에서는 전통적으로 애플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는 긱벤치가 알고리즘 최적화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심지어 인텔의 데스크탑 CPU 코어 i9 11900K를 간신히 이기는 결과도 보여주었다고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인텔의 엘더레이크 모바일 플래그십 CPU로 보여지는 i9 12900HK의 성능은 과연 어떨까요? 인텔 7에서 구현될 14코어 엘더레이크 12900HK의 긱벤치 성능은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싱글코어 점수는 1851점으로 라이젠 5980HX 대비 약 23%, 이전 11세대 11900HK 대비 약 15%, 그리고 애플 M1 맥스와는 약 4%의 싱글코어 성능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멀티코어 점수는 13256점이라고 합니다. 멀티코어는 성능 향상폭이 클 수밖에 없는데 코어 수가 14코어로 6코어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라이젠 5980HX는 8코어, 인텔의 이전 11세대 11980HK도 8코어, 애플의 M1 맥스는 10코어이기 때문에 코어 차이수를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멀티코어 성능에서는 라이젠 5980HX 대비 약 61%, 이전 11세대 11980HK 대비 약 45%, 그리고 애플 M1 맥스와는 약 4%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출은 알고리즘 최적화에 따라 애플이 강세를 보이는 긱벤치이지만 코어 i9 12900HK가 왕좌를 탈환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고성능 8코어, 저전력 6코어가 함께 14코어가 보여주는 성능 차이 어떠신가요? 긱벤치 하나로 실제 사용 시 성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키텍처 개선이 11세대 타이거 레이크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우리는 항상 인텔과 함께 걱정하는 소비 전력과 발열은 과연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소비 전력과 발열에 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성비는 애플처럼 좋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성능, 소비 전력, 발열의 3요소의 최적점을 찾아내 조율을 하게 되면 노트북에서도 또 한 번 괜찮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트북은 스펙상 성능도 중요하지만 발열 제어가 쉽지 않은 구조라 스펙의 성능을 잘 뽑아내지 못하고 발열이 심할 때 성능을 떨어뜨리는 스로틀링이 데스크탑보다 자주 걸려서 실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소음은 그에 비례하여 올라가기 때문에 조절이 쉽지 않는 영역입니다. 잠깐 특정 영역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크와 실사용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런 성능, 소비 전력, 발열의 3요소를 각각의 특징을 가지는 여러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제대로 오랜 시간 테스트해보지 않고 나오는 단순 측정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텔의 엘더레이크 노트북용 CPU는 어찌되었던 커다란 성능 향상이든 전성비이든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되어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소식을 마무리 짓고 시청 감사드립니다.